김효주 프로 올해 좀 시즌 계획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즌 계획이요? 네. 2023년. 2023년. 그냥 계속 한국에서 체력 운동 좀 많이 하고, 다음 구정 지나서 이제 태국 가서 훈련 좀 하다가, 시합을 나가지 않을까요? 근데 올해는 조금 계속 기존에 한국 대회를 좀 많이 나왔는데, 올해는 한국 대회보다 미국 쪽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시합할 것 같아요. 제가 선수가 아니라 개혁보다는 그냥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일도 그렇고 뭐 제가 재단으로 인해서 뭐 주니어나 같은 대회에 좀 후원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올해 같은 경우는 회사 일도 뭐 더 집중을 하겠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좀 더 후배 육성 관련해서 조금 더 신경을 더 많이 써보려고 해요. 네, 이제 물론 대회도 조금 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욕심이 있어서 좀 계획적으로는 현재는 원래 기존에 하고 있는 제가 회사 일도 마찬가지 하겠지만 좀 더 크게 보면 주니어도 그렇고 뭐 각종 프로 대회도 그렇고 제가 할 수 있는 대회를 조금 더 많이 활성화시키면서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려보자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뭐 지금 이제 뭐 하고 있는 뭐 유튜브나 레슨 프로그램 방송 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유튜브를 좀 더 재밌게 기획해서 좀 많은 골프들이 골프의 재미가 좀 이렇게 재미를 붙일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코로나로 인해서 골프 인구가 많이 이렇게 늘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사정상 이렇게 그린피가 뭐 많이 올라가서 사실 많은 골프들이 좀 확 올라오다가 지금 좀 침체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재미있게 골프를 바라볼 수 있는 뭐 그런 영상을 좀 많이 제작하는 게 제가 또 할 일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세리 감독이나 김효주 프로는 또 김효주 프로는 선수로서 열심히 또 좋은 성적을 내서 골프 붐을 일으켜야 되고 우리 박세리 감독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또 많은 후배들 양성해서 좋은 선수 많이 배출하고 이렇게 하고 저는 또 재밌는 영상 많이 만들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도쿄 올림픽 때 이제 감독과 선수로 만나셨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때 그 추억을 타고 어떤 감독이고 어떤 선수였는지 서로에 대한 좀 평가를 좀 즐겁게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이렇게 먼저 하세요. 글쎄요, 뭐 선수로서는 저희 여자 국가대표팀은 뭐라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무래도 16년도 첫 이제 올림픽과는 좀 다른 분위기가 있었던 거는 박인비 선수나 김세영 선수 같은 경우는 이미 한 번에 이제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진영이하고 효주 같은 경우는 이제 첫 이제 올림픽 출전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부담이 더 되겠지만 서로 이제 그 경험을 갖고 있었던 선수와 같이 이제 호흡을 맞추며 연습하거나 플러스 워낙 또 성격들이 뭐 대회 때 시즌마다 항상 봐서 그런지 그런 좀 더 편안하게 시간을 같이 보냈었던 게 아무래도 이 선수들 간의 그런 좀 팀은 아니지만 분위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감독으로서 갔지만 성적을 떠나서 물론 저희 목표는 이제 누구나 다 바라는 이제 뭐 메달권이었지만 이제 2016년도 이후로 굉장히 많은 게 달라졌어요. 그 4년 사이에 물론 저희가 생각했었던 예상이었었지만 그 이상 굉장히 많이 달라진 선수들의 실력을 보게 됐거든요. 근데 그것도 되게 저도 좀 놀랄 만큼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그때는 이제 강국이라고 해서 골프랑 미국, 뭐 일본, 한국 몇 나라 빼고는 거의 뭐 한국 선수가 거의 더 주목을 받을 만큼 실력의 차이가 좀 있었다고 하면 4년이 지난 후에 이번 도쿄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 선수들이 다른 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 골프 그러니까 투어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거를 그때 확실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덕분에 뭐 선수들하고 같이 이제 호흡을 맞추면서 저 같은 경우 감독관이지만 되게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굉장히 부담스러웠었어요. 혹시 이제 선수들이 저로 인해서 좀 부담이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여전히 있고 똑같았었는데 또 고맙게도 감사하게 또 선수들이 워낙 또
잘 따라주기도 하고 또 편하게 잘 이제 선수들끼리 소통도 잘하고 서로 의지하는 모습 때문에 조금 힘든 시간이었었지만 잘 버텨주고 물론 성적이 좀 아쉽긴 했었지만 그래도 선수들은 굉장히 다 너무 뭐 열심히 최선을 다했었고 그래서 저는 저기 선수들 팀을 맡았던 감독으로서는 굉장히 저한테도 또 즐거운 시간이었고 또 두 번째 또 올림픽 감독 맡은 저도 영광의 시간이었었죠. 이 선수 약간 부담스럽거나 그렇지는 않으니까 되게 좋은 감독님. 저게 안 부담스러우면 말이 안 되죠. 저게 안 부담스러우면 거짓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 여자 골프를 알렸던 분이 감독님을 하신 거다 보니까 그래도 부담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보다 오히려 첫 올림픽이 더 부담이 커서 감독님에 대한 부담은 그나마 조금 많이 못 느꼈어요. 그리고 되게 많이 챙겨주셨어요. 그때는 올림픽 때 저만 아마 매니저가 따로 안 가서 그래서 감독님이 더 많이 챙겨주신 것 같은데 막 내일 과외 이거 챙겨서 나와 이러는 까먹고 나오고 차에 타면 과외 챙겼어요. 아 맞다. 아유 너네나 끝나고 먹고 너무 많이 챙겨줘서 그냥 좋은 추억도 많이 쌓이고 되게 감사함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능 같은 거 봐도 되게 잘 챙기시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감독님 같은 거. 약간 사람들을 잘 챙기는 거에 좀 약간 익숙한 분이, 배려하는 거에 익숙한 분이라서 되게 좋은 감독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여쭤봤고, 이렇게 세 분이서 이유넥스를 대표하는 얼굴들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프로님이 생각하시는 이 두 분 감독님과 선수에 대한 약간 이야기를 조금 뭐 표지 프로하고는 같이 그 유튜브도 같이 촬영도 하셨으니까 2년째 그러니까 어떤 선수고 어떤 그 과거의 어떤 이야기를 조금 느낌을 말씀해 주시면 잘 것 같아요. 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제 뭐 우리 박세리 감독 같은 경우에는 뭐 여자 프로의 레전드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가장 그 골프가 어려운 시기에 LPGA 가서 정말로 힘든 생활하면서 한국 골프를 이만큼 끌어올리는데 큰 주역이죠. 네, 그래서 모든 골프들이 사실은 뭐 존경을 하게 되고 또 골프계에서는 굉장히 그 박세리 감독을 고맙게 생각하고 뭐 이런 상황이 지금 있고요. 또 거기에 김효주 프로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봐도 사실 처음에는 김효주 프로가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좀 말도 없고 수줍어하고 내가 그 유튜브를 같이 한번 찍으면서 너무 좋은 선수인데 골프를 조금 더 오랫동안 잘 치다면 조금 이렇게 즐기면서 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예능을 좀 많이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강호동 씨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신동엽 씨하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내가 미국에다 전화해서 나와서 출연하면서 좀 강호동 씨한테 조크도 좀 넣고 재밌게 이렇게 자꾸 좀 즐겼으면 좋겠다 했는데 뭐 바로 적응해서 그 뭐 강호동 씨한테 게임 하다가 조크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정말 말 너무 수줍했거든요. 그래서 골프를 좀 즐기면서 치는 그런 선수가 결국은 선수 생명이 오래 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참 변해줘가지고 참 김효지 선수 오랫동안 이렇게 선수 생활을 잘할 수 있겠다는 걸 느꼈고 또 우리 박세리 감독이 잘 이끌어주니까 앞으로 뭐 우리나라 여자 프로들이 누구든지 굉장히 승승장구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세 분한테 공통 질문 하나 드릴게요. 김프로님하고 아까 말할 것도 없고 김프로도 경력이 이제 다 오래됐잖아요. 세 분이 다 이렇게 내 골프 인생을 걸어봤을 때 나만의 터닝 포인트가 언제든지. 저 같은 경우는 선수 생활하면서 그 슬럼프 겪었을 때의 그 시간이 굉장히 저한테는 되게 보람됐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배웠었고 물론 슬럼프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겪고 싶진 않죠. 너무 힘든 시간이고 아픈 시간인데 그 힘든 시간만큼 저한테는 굉장히 값어치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이 얼마만큼 많이 좀 부족한 사람이구나를 그때 좀 많이 알았고 심지어는 제가 그때 뭐 대회도 출전 많이 하면서 뭐 승승장구하고 한참 막 잘하고 있을 때였는데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고 물론 모든 거에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제 슬럼프를 겪으면서 나란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내가 그 다가 아니었구나를 그때 되게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그때 좀 더 많이 성숙해졌던 것 같아요. 자신감이 너무 넘치면 또 거기에 보태서 뭐 자만감도 많이 생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슬럼프를 겪으면서 제가 더 겸손해지고 더 많은 거를 포괄적으로 보게 되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또 반면 또 이제 후배들을 보면서도 또 다른 저한테는 이제 목표가 생기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은퇴하는 이제 시간까지 이제 더 많은 게 저는 스스로 이제 그때마다 많이 성장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제 2의 인생을 살면서 물론 제가 갖고 있는 본업은 골프는 뭐 당연한 거지만 뭐 그 외적인 다른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좀 많이 긍정적으로 많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게 굉장히 뭐 부담스럽고 힘들고 고민일 수도 있는데 두렵기도 할 텐데 꼭 그런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좀 기대감과 좀 자신감, 그러니까 기회라는 거 그리고 나한테 항상 이런 일을 주어진 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그때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제가 무엇을 하고 하는 새로운 일에서는 제가 좀 더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슬럼프 시기 때 굉장히 저한테 큰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제가 제 2의 인생을 살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물론 앞으로 그게 처음은 마지막은 아니겠죠. 물론 다른 일도 더 겪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성숙하게 된 사람이 돼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자신감도 생긴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선수 생활할 때 사실 남자 대회가 1년에 한 7개 정도 있었거든요.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37살에 일본을 진출을 했어요. 37에 일본을 진출해서 굉장히 늦은 나이에 이제 일본으로 가서 한 5년간 선수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37에 갔으니까 5년이면 40살 초반까지 있었는데 보니까 뭐 그때 된 체력도 아무래도 떨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선수 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을 바꿨어요. 아 이게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여기 와서 뭐 우승 많이 하고 한다는 건 힘들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많이 배워서 한국에 돌아가서 지도자로서 또는 뭐 골프계의 좋은 자로서 좀 활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본 가서 늦게 진출해서 거기 선생을 한 5년 한 게 저한테는 굉장히 지금 변화가 돼서 지도자로도 뭐 활동을 하지만 또 후배들한테 조언도 해줄 수도 있었고 이런 계기가 늦게 진출해서 고생을 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그게 터닝 포인트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혹시 김프로 뭐가 있을까요? 침이 막 나오네. 저는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네, 아직은 터닝 포인트가 있다고 하기에는 한참 밑에 있는 선수라 아직은 없을 것 같고 네, 나중에 프로님들처럼 그 위치에 가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우리 김효주 프로의 터닝 포인트는 굉장히 밝아졌다는 거. 대회 때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 집중하고 이렇게 체력을 집중한다는 게 체력을 많이 소비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 조금 더 즐기면서 골프를 치면 체력을 조금 더 유지할 수가 있는데 나는 그게 굉장히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독립해서 그래 독립해서. 항상 그걸 말할 수 없잖아. 왜? 맞지? 제가 보기에는 효주 같은 경우는 모르시면 저는 제가 이제 3자 입장에서 보는 이제 선배로서 뭐 항상 대회가 보지만 그때 딱 시기가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가 한참 있을 텐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선수들 많이 아직까지 따라다니고 책임지시고 하시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 순간 아마 효주 선수 같은 경우도 그때 이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스스로 뭔가 좀 더 성장하고 성숙되고 싶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었을 텐데 그때 이제 스스로 이제 알아서 이제 독립을 하고 혼자 모든 걸 좀 감당하고 조금 더 이제 혼자 배워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이 좀 힘들었죠. 왜냐면 제가 봐도 한 2년인가 3년 동안은 되게 어려웠어요. 뭐 성적도 좋지도 않았고 물론 모든 과정들이 쉽지 않은데 그 시간 동안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게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효주가 성격이 이렇게 밝고 재밌고 긍정적이라는 거 생각 저도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제가 같이 선수 생활도 해봤고 했는데 매번 말이 없고 굉장히 내성적인 줄 알았고 그랬는데 저도 이제 올림픽을 가 직접 더 가까이 이제 선수를 보다 보니까 완전 정반대의 성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외로 좀 너무 그게 너무 좋았었고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젠 자기의 게임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찾게 되고 지금 한 2년 전부터 이제 다시 자기 이제 게임 페이스를 찾게 됐는데 전 그게 가장 좋은 터닝 포인트가 아니었나. 안 그랬으면 아마 지금까지 선수 생활을 하기엔 되게 힘들었을 시간이 더 길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잠깐 그 시기가 다시 이제 효주가 다시 할 수 있는 그 시기를 더 늘려준 게 아니었나 제가 봤을 때는. 그 시기가 한 4, 5년 전이었는데. 네, 그런 거. 그 정도 생각. 제 터닝 포인트를 프로님이 아니 너무 정확하게 우리 박세리 감독께서 정확하게 짚어준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래 봐도 김효주 선수가 굉장히 밝아지고 즐기면서 대회할 때 제가 유심히 TV 보거든요. 가지는 못하지만 가끔 대회 끝날 때 내가 문자도 하고 전화도 해요. 아 이번에 아주 좋았다고 표정이 좋았다고 이런 이야기도 가끔 해주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그게 참 굉장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저 바탕에 독립이 있군요. 그 세 분이 만약에 동시대에 성별을 떠나서 같이 투어를 뛰는 선수라고 한다면 나는 뭐 인프로님한테 어떤 능력을 뺏고 싶어 약간 인프로는 미켈슨의 숏게임 능력을 굉장히 하고 싶다고 했는데 약간 각자의 장점들 중에서 뺏고 싶은 장점들이 뭐가 있을까요? 꼭 뺏어야 되나요? 본받고 싶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게 없으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은 드는데 근데 저는 없으시죠? 왜? 그냥 아니 이 효주 선수의 지금 성격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선수 생활하면서 지금 효주 선수의 성격이었으면 좀 더 제가 유하거나 조금 더 마음적으로 여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었으면 뭐 욕심이라면 제가 갖고 있는 기록보다 더 잘 하지 않았을까 약간.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답답하게 그냥 정말 앞만 보고 갔던 사람이고 뭐 이런저런 거 보고 생각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격을 보니까 친구들하고 뭐 이런 관계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게 굉장히 좋은데 지금과 뭐 따지면은 성격 차이일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약간 그런 게 조금 더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게 조금 있더라고요. 긍정적이고 추진력도 엄청 좋아요. 그냥 뭐 집에 가다가 갑자기 전화해서 어디니? 그럼 지금 가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집에 가고 있다가 어디 좀 집에 가는데요 그러면 아 다시 저 집에 갈 건데 약간 이런 성격이고 이런 게 좀 많이 다른? 근데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많이 무서우셔서 그런 건 아니죠? 아니 원래 워낙 즉흥적이어서 네 저는 즉흥적인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좀 약간 이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즉흥이어서 우선은 감독님은 연장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으셔가지고 네 그거를 뺏어오고 싶어요. 뭐 연장 지지 않는 거? 네. 그 승부욕과 그 고도의 집중력과 네. 그 연장에서 솔직히 한 번도 한 번은 보통은 선수들은 다 지거든요. 왜냐면 너무 좋은 성적이 있어도 한 번쯤은 질만한데 한 번도 이제 패가 없으시니까 그 부분이 너무 담고 싶어요. 근데 제가 프로님 시합할 때는 제가 너무 어렸어서 근데 지금 프로님이랑 예전에 막 촬영할 때도 보면 정말 살살 치시거든요. 근데 거리가 너무 많이 나가서 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처음에 프로님은 한 번도 공친 적 없었을 때 그래서 보통 남자 프로님들은 이만큼 나가시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너무 많이 나가시니까 그냥 되게 살살 치는데 비거리가 너무 부러워서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저는 우리 박세리 감독이나 김효주 선수는 뭐 지금 이제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많은 후배들이 골프하는 후배들이 지금 우리 박세리 감독의 장점도 받아와야 되고요. 김효주 선수의 장점도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 박세리 선수가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이제 봤지 않습니까? 공을
아마추어부터 국가대표부터 시작했죠. 보면 남들이 보면 이제 말이 좀 없고 하니까 정말 박세리 선수 본인 앞에 옆에 있어서 정말 착합니다. 정말 아버지의 그 혹독한 훈련을 누구도 그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말 한마디 않고 그걸 다 받아들이면서 훈련. 두 번째 정말 해야 되겠다는 집념. 그 하나는 정말 우리 그 골프를 하는 정말 프로 선수가 되겠다고 하는 남녀 선수들을 통틀어서 정말 배워야 됩니다.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배워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선수로 성공을 못하거든요. 우리 김효주 선수한테 배워야 될 건 스윙의 리듬. 언제나 보면 이제 선수가 감정에 의해서 스윙이 빨라지고 느려지고 템포가 조금 리듬이 바뀔 수가 있는데 항상 좋을 때나 나쁠 때는 스윙의 리듬이 굉장히 같다 하는 말이 같다고 좀 선수들이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 선수, 우리 박세리 감독이나 김현수 선수님 그걸 좀 선수들이 배워야 된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것 갖다가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자 골프가 작년에 조금은 부진 아닌 부진을 겪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랑 새 시즌 전망 완전히 이제 달라져서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것인지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매번 그건 계속 만일 해마다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것 같긴 하세요. 선수들이 승수가 없으면 자꾸 부진이라고 그러고 이미 선수들이 끝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유능히 한 20 몇 년 동안 계속 꾸준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LPGA가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대회 한 번 우승을 하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유독 한국 선수의 그 어려운 걸 너무 잘 해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어느 순간 그게 당연하듯이 이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승을 꼭 해야 되는 거고 해야만 되고 그 승수가 없으면 벌써 이미 뭐 이제 한국 골프가 끝난 것처럼 정기들 내리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실 것 같아요. 왜냐면 대한민국 골프가 역사를 봐도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환경적이나 무엇을 봐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선수들이 연습을 하고 할 수 있는 환경이 한국은 절대적으로 좋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한국 선수들이 또 그 환경 속에서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환경에서 다시 세계적인 무대에 나가서 또 세계 랭킹에 선두를 쓰고 있고 심지어는 세계 랭킹 20위에 한국 선수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승수를 따지기 전에 한국 선수가 그 위에 있다는 것조차를 더 인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매번 이제 우승을 하네 못하네 승수가 적네 안 적네 올해는 뭐 메이저 승이 있네 없나 이런 성적이보다는 한국 선수가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세계 랭킹 유지하고 있고 한국 선수의 한국 골프가 세계적으로 그만큼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더 인정을 해주시는 게 더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선수들도 해외 나가서 자부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선수는 그걸 너무 잘하고 있고 골프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 선수가 그런 것처럼 그거는 좀 인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적에 연연하기보다는 누구보다도 승수를 원하고 우승 바라는 거는 선수들이라는 거죠. 그 속에서 선수들이 뭐 승을 따져서 몇 승이어서 뭐 딱 정해진 것보다는 세계 랭킹 안에 한국 선수가 있고 또 대한민국 골프를 어쨌든 세계의 가장 큰 뭐 랭킹 탑에 올라서 이끄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더 인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좀 더 선수들 위해서도 긍정적으로 이제 인정을 해 주시는 게 그게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근데 꼭 뭐 성적을 항상 저도 기사를 보지만 그게 좀 가장 조금 되게 제가 받아들여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승해야 될 것 같고 물론 그렇지만 그런 거에 비해서는 한국 선수 꾸준히 탑 랭킹을 지금 세계 랭킹 선두를 지금 몇 년 차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아시아팬 계속 바뀌어요 랭킹은. 하지만 이것도 한국 선수들만은 그 자리 굳건히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것만큼 우승을 떠나서 인정이 우승보다는 더 값어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골프가 전 세계 골프에 영향을 가장 크게 줄 수 있는 나라가 아닐까. 또 앞으로 그렇게 만들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고 저는 그렇게 방향성을 보고 있고 앞으로 저뿐만 아니고 후배들도 계속 이제 은퇴하면서도 이제 같은 방향으로 대한민국의 골프를 이끌어갈 모든 후배들을 위해서 받는 일을 할 건데 그게 더 집중을 저희가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도 그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 뭐
최선을 다하는 게 뭐 제 자리이기도 하지만 지금 선수들의 자리일 것 같아요. 요넥스와 같이 하시게 된 어떤 계기라든지 선택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선수생 오래 하면서 많은 클럽도 써보기도 했는데, 저도 좀 막 다른 새로운 클럽을 막 해보고 그리고 채를 자주 바꾸는 그런 성격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은퇴를 했고 은퇴를 하면서 물론 골프가 저한테는 그닥 이제 제가 치는 거에 대해 관심이 없다 보니까 클럽을 사용한다는 거에 생각을 못 했었던 거죠. 근데 기회는 이제 효주 선수가 또 요넥스랑 오래 사용을 했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관심이 있었었는데 가장 큰 제가 선택을 했던 거는 골프 발전에 좀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제가 회사를 운영하고 뭐 재단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제가 주니어 이제 양성도 그렇고 다방면으로 좀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또 때마침 요넥스 같은 경우도 같은 방향을 보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점이 저한테 굉장히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물론 클럽을 쓰는 것도 중요하고 클럽이 좋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 선수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냥 영향력이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앞으로도 이제 그렇고 대회도 그렇고 뭐 후원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그런 걸 많이 더 관심 갖고 계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서 저도 이제 뭐 인연이 되려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같이 하게 됐었던 거고 임진환 프로님께서도 그렇고 효주도 그렇고 오랫동안 같이 하셨는데 그게 참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우리도 그렇고 약간 그런 사람에게 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도 좀 저도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